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핵전쟁 교리 기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극단적 상황 속에서 미국과 동맹 그리고 우방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목적에서만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는데 새로운 핵태세 검토를 진행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는 이 문서의 갱신 여부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합참이 지난해 4월 17일 작성한 미군의 핵전쟁 교리를 다루는 기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지난 2018년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완료한 핵태세 검토에 따른 미군의 핵작전 기획, 이행과 작전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지침을 다루고 있고 합참과 통합전투사령관 예하부대들에게 적용됩니다. 정보 공개 청구법에 따라 미국 과학자연맹이 67쪽 분량의 사본을 입수해 공개된 이 문서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역량 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확산 위험성 측면에서는 국제안보와 안정성에 긴급한 위협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관리들은 계속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비약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늘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비행 실험들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서는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해 극단적 상황 속에서 미국과 동맹, 우방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목적에서만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극단적 상황이란 적성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중대한 전략적 공격이 포함되며 미국 본토뿐 아니라 동맹과 우방의 국민이나 기반시설, 핵전력, 지휘 통제, 조기 경보 또는 공격 자산 역량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는 새로운 핵태세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억제력 측면에서 핵무기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유라이아 올랜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합동군 교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또 향후 갱신이 이루어질지 묻는 VOA 질문에 검토 진행보다 앞서 그와 연계된 파급 효과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핵 교리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향후 생화학 무기 등에 대한 핵 보복 개념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rump talked about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non-nuclear threats. I think that will be very much the importance of that possibility will either be very much reduced or entirely dropped. 베넬 선임 연구원 등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미 합동군의 핵 전략 교리로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군이 개발 중인 공중발사 신속 대응무기 프로그램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미국 공군이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 에글린 공군기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80 시험 비행대대가 7일 미국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인 AGM-183A의 지상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번 실험을 통해 탄두 효과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험장 설계와 시공, 시험 절차, 장비 등의 데이터 처리와 수집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한 AGM-183A는 최대 음속의 5배 속도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무기로 손꼽히며 미국 공군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반도 유사시 출격하는 장거리 핵 전략 폭격기 B-1B에 AGM-183A를 장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 국방부는 내년 2월까지 완료될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국가들이 미사일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그램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올해도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6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생활 거의 대부분을 통제하는 등 심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영국 정부는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가 8일 발표한 2020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입니다.
영국 정부가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북한은 6년 연속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인권 침해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들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헌법 등 문서상으로는 표현과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인권 유린 의혹을 계속 부인하면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의 협력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수용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해 북한 당국이 실시한 이동 규제 조치가 국제사회의 지원 물품 배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북한의 엄격한 국경 통제와 이동 제한 조치는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11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주민 억압에 활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여러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북한과의 양자 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해 7월 영국의 독자 제재법인 세계 인권 제재 법규를 발표하면서 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공안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And they also include 2 organizations bearing responsibility for the enslavement, torture and murder that takes place in North Korea's wretched gulags, in which it is estimated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prisoners have perished over the last 50 years. 영국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조건이 허락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로 지난해 5월 철수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을 재개해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북한 당국 간의 관여를 더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국 내에서 교황의 방북 추진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의 평양 방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교황청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교황청 성직자 성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대주교는 8일 교황청 선교 담당 매체인 피데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교황의 방북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다만 교황 방북이 한반도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외부 관여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주교는 특히 한반도의 대치 상황은 인류 최대 고통 가운데 하나이며 남과 북 사이의 비무장지대는 모순되게도 전 세계 최대 무장지대라고 지적하고 교황의 방북이 한국과 북한 간 대화에 나서는 작은 시작부터 어쩌면 양국 통일에 이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한국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목포 산정동 성당 미사를 통해 교황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황 방북 사안이 다시 거론됐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이메시 포카렐 소장 대행은 9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민주주의 연구소 NDI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열악한 북한 내 취약계층의 삶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북한 당국의 장기간에 걸친 국경 봉쇄 등 극단적인 조치로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카렐 소장은 그러면서 이런 열악한 상황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법률과 제도적 개혁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며 북한이 이번 기회를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협력해 주민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방향의 첫 조치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복귀와 주민들의 시장 활동, 이동 통제 조치 완화 등을 북한 지도부에 권고하고 오는 13일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자발적 국별 검토 BNR 절차는 대북 관여와 대화를 위한 기회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화상 토론회에 참여한 북한 인권시민연합 등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특히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초점을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에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